혈관병의 원인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좀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이 에너지 음료 때문에 학생이 사망한 사건까지 있었어요. 타겟층은 학생이죠. 그런데 학생들이 에너지 음료 마시면 안 됩니다. 왜? 카페인 때문에. 그 카페인은 잘 아시다시피 그 커피에 들어있는 신경독소 물질이잖아요. 아이들은 커피 마시면 안 된다는 거 잘 알아요. 카페인 때문에. 근데 똑같이 에너지 음료에도 들어있는데 에너지 음료는 마시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건 잘 몰라요. 그게 물론 이제 업체들은 타우린이라는 그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물론 이제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부 계층에서 두통이나 메스꺼움 같은 게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고요. 문제는 또 역시 식품 첨가물이에요. 꽤 많이 사용되거든요. 뭐 설탕, 과당, 향료 같은 것은 거의 필수로 들어가고요. 제품에 따라서 산도 조절제, 뭐 색소 같은 것도 사용되고, 뭐 증점제 같은 것도 사용되고, 식품 첨가물들이 무척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한 연구팀은 그 에너지 음료를 조심하라고, 특히 어린 학생들일수록 혈관병의 원인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좀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이 에너지 음료 때문에 학생이 사망한 사건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대안 음료를 좀 찾을 수가 있는데 바로 생강차나 식초음료 같은 거를 대신 이제 권해드리겠습니다. 생강에는 그 신경 안정 및 기분 전환의 효능이 있고요. 식초에는 피로 회복의 기능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이제 이런 음료들을 마시도록 하자고요.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거, 요즘 난리더라고요.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탕후루 아시죠? 탕후루라는 제품입니다. 이런 식품 자체가 인기라는 거, 그거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뻔하잖아요. 설탕 물엿 덩어리예요. 물론 이제 과일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과일을 모독하는 식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품 자주 먹으면 당대사 시스템이 지쳐서 인슐린 저항이 오고 대사증후군에 걸리고 나중엔 당뇨병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성지방 함량을 높여요. 이런 거를 자주 먹으면 그 중성지방이 많아지면 문제잖아요. 비만해질 수 있고 비알코올성 지방간 같은 것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또 이제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편의점 도시락 있죠. 이 도시락도 사실 좀 문제인데 그 밥이 있잖아요. 밥. 그 밥이 쉽게 굳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처리를 하는데 유지를 바릅니다. 밥알에다가. 그래서 의외로 편의점 도시락이 고지방 식품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식품 첨가물도 꽤 많이 사용되죠. 인공 조미료는 필수고 여기에 산도 조절제, 뭐 변성전분 같은 거 제품에 따라서 색소 같은 것도 사용되고요. 그래서 편의점 도시락도 좀 경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요즘 이제 배달 음식 문화가 이제 발달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밀키트 제품입니다. 가정 간편식이라고도 그러죠. 이 밀키트 제품에 물론 식품 첨가물들이 무척 많이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그 첨가물 문제 말고 식문화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이 밀키트 제품이 지금 우리나라 가정에서 부엌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부엌에 식칼이나 도마가 없어졌습니다. 싱크대는 폐쇄되어 있고요. 요리를 안 하니까 쓸 일이 없어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식생활을 하니까 전자레인지 하나만 달랑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식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현대병, 뭐 대사증후군에서 시작되는 여러 수많은 현대병들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치킨입니다. 이 치킨도 굉장히 인기죠.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거의 소울푸드 같이 애들 즐겨들 먹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식생활이 엄격한 분들은 튀김식품 일절 먹지 않습니다. 잘 알거든요. 그 안에 해로운 물질도 무척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 튀김식품이다 보니까 고지방식품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칼로리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트랜스 지방산, 뭐 아크릴아마이드 같은 그런 또 해로운 물질들도 또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치킨에도 의외로 식품 첨가물들이 많이 사용돼요. 표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보지만 못할 뿐이에요. 최근에 발표된 논문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져왔는데요. 한번 화면을 보시죠.
이게 지난 9월에 미국에서 발표된 논문인데요. 제목을 한번 보시자고요. 여기 보시면은 울트라 프로세스드 푸드, 이게 가공식품인데 과도하게 가공한 초가공식품을 의미합니다. 그 밑에 있는 디프레션, 이건 잘 아시죠?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초가공식품과 우울증과의 관계를 연구한 그 논문이에요. 핵심적인 얘기가 맨 위에부터 나와요. 이렇게 뭐라고 써놨나 보실까요? 초가공식품이 우울증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 감미료 같은 식품 첨가물이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가공식품으로 다 우울증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식품 첨가물을 남용한 과도하게 가공된 초가공식품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공식품도 좋은 가공식품 먹으면 괜찮아요. 또 이런 식품 첨가물 때문인데, 식품 첨가물이 우울증뿐만이 아니라 어린이들 행동 이상까지 영향을 준다는 그런 연구 논문도 또 있습니다. 오늘날 그 가공식품에서 조미료, 향료, 색소 같은 건 거의 그 필수로 되어 있지요. 근데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런 걸 꼭 넣어야 할까? 이런 걸 꼭 넣어서 음식을 맛있게 먹음직스럽게 자극적으로 꼭 만들어야 할까? 그런 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과식, 폭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비만을 부르는 거예요. 비만 클리닉을 융성하게 하는 거예요. 생활습관병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 의료비 지출을 과도하게 증가시키는 겁니다. 불필요하게 식욕을 자극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먹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최고의 조미료는 출출함입니다. 다들 안 먹으려고 노력하면서 다이어트 하려고 애쓰면서 해로운 방법으로 억지로 음식을 맛있게 만든다? 뭔가 큰 모순 아닌가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식품 표시 규정에는 그 완전 표시를 이제 표방하고 있죠. 그래서 사용한 모든 원료와 첨가물들은 100% 다 표시한다는 게 원칙인데요. 아직도 숨어있는 첨가물들이 꽤 많습니다. 특별한 그 규정이 또 있어요. 특정 내용 표시 규정 중에서 예를 든다면 이제 트랜스 지방산에 대한 규정인데, 1회 섭취량당 0.2g 미만인 경우에는 0g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는 그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일반 그 가공식품들 보면 트랜스지방 함량이 거의 대부분 0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0이 아니에요. 0.2g 미만까지는 들어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1회 섭취량이라는 그 단서도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데, 한 포장에 한 번 먹을 수 있는 양만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보면 두세 번, 어떤 거는 10번 먹을 수 있는 대형 포장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제품에는 암만 트랜스지방산 0g으로 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트랜스지방산이 꽤 많이 들어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칼로리 표기, 열량, 칼로리 표기도 또 마찬가지예요. 1회 섭취량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대용량 포장의 경우, 그런 경우에 보면 칼로리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칼로리가 이게 저칼로리 제품이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죠. 1회 섭취량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가공식품 그 성분표를 보실 때는 1회 섭취량이 얼마인지를 먼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복합 원재료라는 개념이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이게 복합 원재료라는 게 뭔가 하면은 여러 가지 원료 및 첨가물들을 혼합해서 섞어 놓은 것, 그 혼합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혼합물 형태로 그대로 사용하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굳이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정량 이하로 사용할 경우. 이 요점이 이제 가장 취약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용도명만 표시해주면 되는 게 있어요. 굳이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산도조절제, 향미증진제, 이름이 굳이 나와 있지 않아요. 제품 물질이. 그런 경우에는 어떤 특정 물질을 좀 피해야 할 경우에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식품 첨가물 중에 실제로 사용되고도 표기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최종 제품에 남아있지 않을 경우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제조 과정에서 만약에 염산 처리를 했다, 아니면 무슨 오존수 처리를 했다, 그런 경우 중간에서 다 중화시킨다든가 다 씻어서 제거를 하거든요.
그럼 세전조합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럴 때는 염산 처리했다, 오존수 처리했다라는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포장 크기가 작은 거 있죠. 소포장 제품들. 이런 데도 폭넓게 표시 예의 규정을 적용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캐리오버 첨가물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그 반제품의 경우, 반제품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그 안에 들어있는 첨가물들을 또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규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이제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앞으로는 좀 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식하러 가셨을 때 그 요식업소에서 먹는 식품들 거기에 뭐 소스니 뭐 상당히 요리에도 그래요. 요리도 그렇고 첨가물들이 무척 많이 들어가요. 조미료 향료는 거의 필수니까 뭐 담백가스분해물 같은 거 그런 게 들어가는데 소비자들이 이제 확인할 방법이 없죠. 거기에 뭐 라벨 같은 게 없으니까 그것도 그게 식품 표시 규정에서 다 허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업체들이 이제 편의를 봐주기 위한 건데 현지에서 직접 제조한 식품인 경우 가게면 가게, 어느 업소면 업소 거기서 직접 제조한 식품의 경우에는 굳이 사용되는 원료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 규정을 활용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그 방안을 좀 찾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소비자가 깨어 있으면 그 시장이 투명해집니다. 반대로 소비자가 무관심하면 시장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소비자 책임이 크다는 얘기인데요. 식품 첨가물 맞는 시대 세 가지 제안을 좀 하고 싶어요. 먼저 라벨의 원료 표시란을 잘 살피자. 해로운 원료가 보이면 그 선택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식품 첨가물이 되겠는데 그렇다고 식품 첨가물 박사가 될 것까지는 없어요. 쉽게 생각하자고요. 우리 집 부엌에 어울리는 물질이냐 아니냐. 어울리지 않는 물질이라면 이거 나쁜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제품이 들어있는 거 선택하시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로컬 푸드, 국산 식자재죠. 되도록 로컬 푸드가 사용된 가공식품을 선택하자. 대개 그런 제품들은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식품 첨가물부터 멀리할 수 있는 생활이 될 수 있는데 이 로컬 푸드 식생활은 식문화 차원에서도 중요해요. 요즘 이제 ESG 시대 아닙니까? 그 멀리서 수입해오는 그 농산물의 경우에는 에너지 낭비가 심해요. 그래서 환경오염도 시키거든요. 로컬 푸드는 아니죠. 괜찮죠. 물론 이제 영양적으로도 굉장히 유리한 거는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컬 푸드 식생활이. 그 우리나라 지금 큰 문제가 식량 자급률이 굉장히 낮은 거 아닙니까? 이걸 빨리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국산 식자재를 많이 이용해서 그 생산 기반을 더 넓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식생활만큼은 슬로우 문화를 즐기자. 역시 슬로우 푸드에는 식품 첨가물이 없거나 적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슬로우 푸드 식생활을 하면 자연적으로 또 식품 첨가물부터 멀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직장에서 일할 때는 빠르게 행동해야 돼요. 신속하게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음식을 먹을 때만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느긋하게 먹도록 하자. 이게 바로 슬로우 푸드 식생활이고요. 우리 건강을 지키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식품 첨가물은 신속성은 편리성은 유해성입니다. 바로 이 네 가지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그 각성 드링크를 우리가 이제 피로회복제로 알고 이렇게 많이들 마시죠. 습관적으로들 마시죠. 그걸 왜 이렇게 드십니까?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드시죠. 글쎄요, 그게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물론 이제 몇 가지 기능성 성분이 들어있는 건 사실인데 저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나쁜 물질들이 더 많이 들어있어요. 식품 첨가물들이에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정제당입니다. 설탕 같은 거 거의 필수로 들어가고 또 설탕 이외에 감미료 있죠. 합성 감미료 같은 거 들어가고 산도 조절제, 향료 같은 거 이런 거의 혼합 용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청량음료의 일종이 아닌가, 값비싼 청량음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베링거 인겔하임이라는 그 유명한 제약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의 부회장인 그 바너 박사가 한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의 제약회사들은
음료 회사다라고 그렇게 조롱조롱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피로회복제 드링크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우리나라 전통 음료 중에 썩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 생강차, 그 다음에 식초음료 같은 거 아주 좋아요. 예, 거기에도 다 피로회복 기본 전환 그런 효능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요즘 젊은 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던데 허브차 같은 거 얼마나 좋습니까? 또 약초차 같은 것들도 그냥 다만이 첨가물이 없는 자연의 음료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다 도움이 돼요. 그런 거를 이렇게 바꿔 마시도록 그렇게 하자고요. 아이들한테도 그런 걸 주시도록 하자고요. 보통 보면은 이제 편의점을 비롯한 일반 식품 매장에서 요즘 음료들 다양하게 팔고 있죠. 거기 보면은 뭐 헛개차라든지 무슨 뭐 약초차 같은 것도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런 거 좋다고 봐요. 좋다고 보는데 잘 보시면은 첨가물들이 들어가요. 향료들이 거의 필수로 들어가고요. 무슨 비타민C 같은 것들도 들어가는데 그 비타민C도 천연 비타민C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색깔을 선명하게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쓰는 첨가물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쓰다 보니까 또 유화제 같은 것도 또 들어가고요. 또 당류도 또 이제 들어가죠. 당류 아니면 감미료 같은 거. 그런 것도 꼭 들어가는데 그런 그 음료는 비록 약초차라 하더라도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집에서 끓인 약초차 같은 거. 거기에는 이제 첨가물 안 쓸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 허브차도 집에서 이렇게 우려내서 마시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봐요. 요즘 이제 커피들 많이 드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1인당 커피 소비량이 지금은 뭐 굉장히 높아요. 그죠? 얼마 전에 6이라고 그랬다가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 1인당 소비량 치더라도 그래요. 그냥 좋아요. 커피 소비만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 이제 카페인이 문제죠. 그래서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은 조금 좀 삼가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커피는 꼭 그렇게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커피도 좋은 점도 있거든요. 커피도 대표적인 자연식품 아닙니까? 그 안에 천연 항산화제, 비타민, 미네랄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풍부하게 들어있으니까 커피를 통해서 그런 영양분도 섭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그 커피 제품이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커피 믹스의 형태 아닙니까? 네? 커피 믹스 한 봉지 안에 보면은 세 가지가 크게 들어있어요. 인스턴트 커피, 백설탕, 크리머. 인스턴트 커피는 그래도 좀 나아요. 동일 건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양분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나쁜 거는 설탕이죠. 특히 정제한 백설탕. 그리고 설탕보다 더 나쁜 게 사실은 크리머입니다. 크리머를 보통 우유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유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정제가공 유지와 식품 첨가물로 우유로 만든 크리머하고 비슷하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건 해롭죠. 그래서 이런 커피 믹스의 형태로 커피를 즐기는 문화는 우리가 좀 바꿔야 되겠다. 이게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이제 레귤러 커피라고 그러죠. 내려서 마시는 그런 블랙 형태로 드시고 다만 이제 정 써서 못 드시겠다면 그 단맛을 가미하시는데 설탕이 아니고 감미료는 더 나빠요. 합성 감미료는 더 나쁘고 비정제 설탕이 있습니다. 그죠? 정제하지 않은 사탕수수나 사탕무의 즙액을 그대로 졸여서 만든 거기에 영양분이 다 들어있어요. 당류가 대사될 때 필요한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들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런 비정제당을 이용해서 쓰시고요. 크리머는 생크림을 쓰시면 좋아요. 아니면은 그냥 우유를 쓰셔도 좋고 또 이제 불편하시다면 그냥 분유 있죠? 분유. 특히 탈지 분유 같은 거. 그런 걸 이용하셔도 썩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커피 문화를 좀 바꿔보시자고요. 프랑스 사람들은 살찌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예. 이른바 프렌치 패러독스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할 때면 꼭 등장하는 식품이 있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평소에 즐겨 먹는 와인입니다. 와인. 와인은 술이지만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인식되고 있죠. 예. 저도 동의합니다. 와인 속에는 여러 귀중한 영양들이 꽤 많이 들어있어요. 뭐 비타민, 미네랄. 그런데 보통 시중에 파는 이런 와인을 보면은 꽤 좋은 점이 많지만은 허물이 하나 있어요. 허물. 바로 첨가물인데 아황산이라는 물질입니다. 이게 이제 산화방지제로 사용되는 물질이에요. 라벨에 보시면은 무수 아황산이니 뭐 이산화황이니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일반 포도주에는 뭐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 아황산이 문제가 있는 물질이에요. 두드러기를 일으키고 호흡곤란,
현기증 같은 걸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특히 그 천식의 병력이 있는 분은 조심해야 돼요. 아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요즘에는 말이죠. 이런 그 아황산 물질을 쓰지 않고 만드는 와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른바 내추럴 와인입니다. 내추럴 와인. 예, 되도록 이런 무첨가 와인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